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상당히 생각외로 고통스러운 병이죠. 그대로 계속 방치하면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죠. 최악의 상황에 가면은 이렇게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수술을 하면은 삶의 질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개선을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사실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약 드시지만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저는 전립선 비대증이 좀 빨리 와서 한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고통 속에서 살았죠. 전립선이 뭐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뭐 오는 그런 그 질환이라고 하니까 뭐 전립선이 비대해진 것이 오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통증,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이 통증이 대부분 동반되고, 또 하나는 소변 문제가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성기능 장애까지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모두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을 했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완치가 없어요. 완치가 될 수가 없고, 어떻게 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질려온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니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약에 의존하죠. 사실 약이라는 것이 전립선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현재 그 상황에서 더 크지 않게 중단시키는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5년, 뭐 20년 가까이 그 대학병원에서 주는 그 약 하나를 저녁에 자면서 먹는 약, 그걸 계속 먹었는데, 결국은 다른 그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약의 어떤 그 부작용이죠. 이 어지럼증이 생겨서 수년 동안 굉장히 원인도 모르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 역시도 그 제가 나름대로 찾아내서 약을 끊고서 지금은 그 어지럼증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사실상 그 병원에서 주는 약도 거의 먹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먹기가 굉장히 겁나요. 그걸 계속 먹게 되면 그 신기하게도 어지럼증이 동반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전립선 약을 먹고 예전에 없던 그런 그 어떤 그 증상이 생기면 일단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립선 약이 자기 몸에 맞지를 않으면은 그 전립선 약으로 인한 다른 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한 7번 바꾼 것 같은데, 약을 계속 먹으면은 신기하게도 어지럼증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약을 먹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치료를 했는데요. 자, 지금 이거 보시는 이 영상은 이게 자석인데요. 자석을 저 팬티에다 이렇게 꼽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죠. 자,
전립선이 말이죠. 전립선이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이 통증이에요. 통증. 이 골반 쪽에 그 통증이 동반이 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죠. 대부분 전립선 비대증이 오신 분들이 이 통증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사실 자석이 인체에 굉장히 그 좋은 그 효과가 있다. 치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사실상 이거 방법이 없더라고요. 너무나도 그 고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믿을 수가 없고 이제 이대로 죽나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그래서 이제 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 의학 그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뒤져보니까 나름대로 자연 치유 방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것이 이 자석을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20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 세월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자석을 약국에 가면은 그 콩알만씩 생긴 그 자석이 있어요. 그 붙이는 거. 처음에는 그걸 몽땅 사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붙였어요. 처음에는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붙이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뭐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싹 붙이고 하루 정도 있으니까 그렇게 통증이 심했던 게 뭔가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했더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통증이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고는 자석 세기를 조금 높여봤던 겁니다. 높여서 이제 최정점이었던 그 이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죠. 자석이 지금 이 부분에다 이렇게 꼽은 자석이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 살로 가게끔, 살에 닿게끔, 이거는 이제 팬티에다 이렇게 꼽을 수 있게끔, 그 약국에서 산 그 자석이 굉장히 그 불편해요. 여름에 막 땀나고 하면은 이게 그 이제 또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막 땀띠도 생기면서 이게 붙였다 뗐다 하는데 굉장히 그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좋아지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했어요. 2개를 했더니 딱 하루 이틀 지나니까 거의 통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세상에 20년 동안 그 통증으로 고통받고 살았는데 이게 이거를 딱 착용한 순간 이틀 만에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죠. 자, 그래서 2개는 이제 이 자석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석도 말이죠. 약처럼 이 약이 계속해서 어떤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이 나중에는 면역력이 생겨서 약발이 안 듣는다고 그러죠. 이 자석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찾아본 결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뒤져보면은 자석의 효능 이렇게 쳐보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이렇게 그 치료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했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하나를 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결국
계속 착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자석을 계속해서 착용을 하고 있으면은 어떤 증상이 오냐면은, 뭔가 이 부분이 예전에 없던 뭔가 쎄한 느낌이라 할까, 뭔가 하여튼 그 부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랬을 때는 빼요. 그 다음에 뺐다가 조금 이제 이제 초기 상태니까 하루나 이렇게 또 착용을 안 해보면은 뭔가 이렇게 고환 밑에 쪽에 거기서부터 뭔가 기분 나쁜 쎄한 느낌이 싹 올라와요. 그랬을 때 다시 또 이걸 착용을 하고 이제 시간 조절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한 8시간 이런 식으로, 뭐 10시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10시간 또 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달이 이걸 사용한 지 한 달이 되니까 거의 이제는 완전히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딱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어떤 변화가 오느냐, 저는 이제 소변이 말이죠, 저녁이면 꼭 2시간에 한 번씩, 그건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심하면 1시간 반. 정확 시간도 잘 지켜요. 하여튼 뭐 시계보다 더 잘 지키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재보면은 2시간. 그러니까 10시에 잠을 자면은 꼭 4번 5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참 거의 잠들 시간에 그렇게 깨니 이 사람이 이게 다른 합병증까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실실 졸려서 꼭 닭병 걸린 사람처럼 앉기만 하면은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래서 이 전립선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때서부터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 횟수가 늘어지더라고요. 2시간 정도 갔던 것이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느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계속해서 한 3개월 접어들 무렵에는 이제 한 4시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자석으로 치료를 하고 부터 지금 현 상황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거의 약은 먹지 않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일이라도 단 걸 좀 먹고 수박을 좀 많이 먹었다. 조금 물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은 한 4시경에 한번 일어나서 소변을 보고, 그렇지 않고 물을 조금 안 먹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어떻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밤에 야간에 이제 소변 문제가 조금은 더 잦아지고 덜 가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거의 아침 새벽 돼서 한 5시 정도 한번 가게 되고 거의 안 갑니다. 낮에는 거의 정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병원에서 그렇죠. 교수나 의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물을 먹지 마라. 물을 먹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소리가 완전히 개소리인 거예요, 이게. 물을 안 먹어서 결국은 더 고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거의 뭐 7, 80%가 이렇게 이렇게 수분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립선이 있다고 그래서, 잦은 소변이 있다고 그래서 물을 덜 먹게 되니까 이제 어떤 수가 생기냐면은, 이 소변 있잖아요.
물이 적다 보니까 이 소변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소변 오줌포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완전 이게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죠. 이 고농축이 돼가지고 오줌 소변포를 더 자극을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물을 엄청 많이 먹습니다. 낮에도 아무리 물을 많이 먹어도요, 거의 오전서부터 12시까지 소변 한번 갈까 말까. 또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변 한두 번 갈까 말까. 거의 그전에는 10시,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 3번 정도 갔어요. 3번. 이거 자석으로 하기 전까지는 3번에서 많으면 4번. 근데 가도 말이죠. 소변이 찔끔 나오다 말아요. 그런데 소변이 마려워서 안 갈 수도 없고, 교수나 의사분들은 찾는 연습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고통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결국은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을 말이죠. 이 물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 물을 안 먹는다는 것은 이게 더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석의 치료가 이제, 원리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통증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박사님께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보다는 전립선 비대증 주변으로 모여있는 주변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얘기가 상당히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증이라든지 전립선 이렇게 세균성 염이라든지 비세균성 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꼭 전립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환경 거기에 국한됐다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석의 원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석의 원리를 우리가 책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통증을 잡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거든요. 상상외로 통증 잡는 데는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자, 그런 효능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자석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석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석을 살에다 딱 붙이면, 자, 우리가 나이가 먹어지면서 미세혈관들이 막히잖아요.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온갖 질환들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는데, 미세혈관들이 막히면서부터 각종 질환에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어떤 통증에 시달려도 오래 가질 않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젊은 친구들은 그냥 나서버려요. 근데 나이가 먹어지면서 이제 각종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혈관들이 막히면서 각종 질환이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이 자석을 갖다 붙이면
이 혈관을 자석이 그러니까 겉표면서부터 미세 혈관을 뚫어줘서 우리가 인체에 가지고 있는 그 면역 기능이 그 혈관을 타고 아픈 데까지 도달을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통증이 있는 부분에 이 자석을 붙였더니 통증이 없어졌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아니라면. 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또는 뭐 진통제도 아니고 아픈 곳에다 자석을 붙였더니 통증이 사라졌다. 저는 굉장히 많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 3부로 나누어서 일단 이렇게 이제 한번 다뤄보겠지만, 우선 오늘은 전립선에 관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전립선 통증을 잡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립선 통증을 잡아야 됩니다. 통증 있으신 분들 또는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 일단은 그 두 가지 해결이 먼저 이제 우선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단 통증을 딱 잡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일단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자석으로 통증을 잡으세요. 통증을 잡으면은 그 다음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해결할 수 있는 그 한 방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얘기 못하고 다음에 한번 다룰 테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걸 한번 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해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이제 이게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석이 사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연구가 생긴 거예요. 전립선 비대증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는 게 통증, 소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성기능 장애.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심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나중에 진짜 이렇게 나이가 좀 더 많이 먹었을 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기능 장애까지 같이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하냐? 일단 이게 성기예요. 그러면 낮에는 아까 그렇게 팬티에다 그렇게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저녁에 이제 자면서 이게 중요해요. 자면서 이게 이제 성기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걸 중간에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딱 자석을 붙는 이렇게 딱 붙입니다. 이렇게 딱 붙이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사람마다 다 성기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이 또한
그 사용 용도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조금은 그 크고 작은 차이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제 착용을 했을 때 문제는 이렇게 딱 껴놓으면은요,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제 성기가 만약에 발기가 되면 이제 좀 굵기가 적은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좀 큰 사람은 이게 이제 발기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자석이 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이렇게 일어나서 가만히 두면은 이제 그 성기가 이렇게 사그라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성기 표면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이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이렇게 아무는 과정에서 이 살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 떨어지지도 않는데 그 뛰면서 그 고통이요,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굉장히 막 이게 찢어져서 막 피도 나고 그래요. 그래도 이 자석을 자주 붙이면 그 상처가 금방 아물어요. 그 상처가 나도 그때 조금 고통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이 날수록 좋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저녁에 야간에 주무실 때에 이렇게 착용을 딱 하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한 달 내지 2달 3개월이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그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건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무튼 굉장히 그 소변을 개선시키고 어떠한 그 성기능 장애를 개선시키는 데는 엄청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걸 봐요. 자, 이거는 제가 뭐 침술가도 아니고 의술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을 해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혈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전립선이니까 오늘은 전립선에 관한 얘기만 할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깨끗이 물기를 닦은 다음에 항문을 이렇게 싹 벌리고 이렇게 깊숙이 쫙 넣습니다. 딱 넣고 딱 아물면은 이게 이제 잘 빠지를 않아요. 딱 물고 있으면은. 대신에 이거를 착용한 상태에서 앉으면 안 돼요. 뭐 엉덩방아를 찐다든지 뭐 이렇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게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딱 넣고 이렇게 아물고 이제 저녁에 잠을 주무시는데, 이게 앉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쿠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찢어진다든지 항문이 찢어진다든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만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자석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소독을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소독. 이 소독, 약국에 가면 소독약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종이컵에다 다서 이렇게 담가놔서, 한 5분이나 10분 정도 담가놨다가 깨끗이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소독을 잘해야 되고, 다룰 때 이렇게 살살 굉장히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이 자석이 거의 영구 자석이지만 이게 자석이 관련 과정에서 잘 깨져요. 이렇게 자석이 워낙 그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다루면 이렇게 딱 놓잖아요. 이거 벌써 깨졌네, 이거. 이렇게 딱 놓으니까 이게 벌써 이 안에 것이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이게 깨져버리네, 이게 이렇게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버렸죠, 이게. 어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붙일 때도 힘을 줘서 조심해서 달아야지, 이거 한 불로 막 다루면은 이게 금방금방 깨지거든요. 이게 잘 깨져요. 자석이 특성상 그래요. 이게 굉장히 다른 이렇게 쇠가 아니기 때문에 특성상 부딪히면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 깨지지만 않으면은 영구적으로 뭐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사용을 해도 변화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은 이게 주변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이렇게 깨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거를 이렇게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보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깨가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굉장히 주의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거는 뭐 대한민국 전 세계도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사용이 용이하게끔 나름대로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거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런 자석은 시중에 많이 있어요. 자석은 많이 있는데, 이런 뭐 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전립선이 뭔가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또는 소변 문제라든지, 아무튼 자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서서히 개선이 돼 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딱 가면은 내가 언제 아팠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언제 전립선에 그렇게 고통받은 적이 있었나? 지금 생각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변도 잘 나오지. 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이거 치질 있으신 분들, 치질 있으신 분들, 이제 대개가 뭐 수치질, 뭐 암치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치질이 대부분 요즘에 이제 연고도 있고 먹는 약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 치질에 또 굉장히 이게 치질 통증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같이 동시에 좋아져요. 이 치질이 대개가 어떤 때 통증이 많이 오느냐면은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치질이 이렇게 이게 뭐 수치질인가 암치질인가 하여튼 이렇게 쑥 나오면서 굉장히 통증을 유발한단 말이에요. 통증. 그랬을 때 깨끗이, 어쨌거나 치질은 청결이 첫째예요. 청결이. 하여튼 청결이 첫째이기 때문에 뭐 어디 이제 야외에 간다든지 뭐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대변을 본 후에 물로 깨끗이 안 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더 악화된다는 점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치질 때문에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루 한 번 아침에 이제 대변 보는 습관을 들여서 꼭 그때 하고서 이제 굉장히 그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이제 잘하는 편인데, 이게 조금 힘들게 일을 한다든지, 걸음을 많이 걸은다든지, 그러면은, 치질에 바로 문제가 와서 굉장히 막 통증을 유발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딱 꼽아 놓고, 약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은 거의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치료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이 항문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싹 집어넣어 보면은 한 요 정도 들어가면은 전립선이 만져져요. 전립선이 만져지는데 이 전립선이 물론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전립선 크기를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질을 하죠.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크기가 변화가 생기나 하고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질 연고를 발라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져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한 요 정도 들어가면은 바로 위쪽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전립선 바로 우쪽에가 이제 오줌 주머니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기 부분은 바로 연결된 부분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착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서서히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이 자석은 우리가 상상을 벗어나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을 안 먹고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변도 잘 나오지, 저녁에 한 11시나 이렇게 10시나 잠이 들면은 10시에 잠이 들면은 4시에 깨지더라고요. 12시에 잠이 들면은 아침 6시나 7시에 소변을 가게 되고, 꼭 1시간 30분 또는 2시간 간격으로 갔던 것이 그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체 약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대학병원에 꼭 한 달에 한 번씩을 이렇게 가서 지금도 예약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간 지가 몇 개월 되는데, 약을 타다 놓고도 지금 이제 가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어봅니다. 거의 먹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먹어보면은, 약을 먹을 때는 10시에 잠을 자도 아침 7시까지 거의 화장실 안 가게 돼요. 그래도 사실 무서우니까, 어지럼증 때문에 무서우니까 약을 못 먹어요. 하여튼, 약은, 약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전립선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에서 그대로 크지 않게끔, 전립선이 더 크지 않게끔 그 선에서, 머물게 해주는 그런 약이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통증이 있다고 해서 약을 줘주면은 그때 잠시 먹고 하루 이틀 뿐이지, 변한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건 20년 동안 통증에서 살다가, 이걸 거의 한두 달 만에 완치에 가까운 그런 치료가 되었으니, 이게 사실상 제가 자석에 빠지게 된 원인도 바로 이제 이 때문이죠.
이게 이제 제가 그 자석에 본격적으로 푹 빠지게 된 것은 전립선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이 자석에 대한 굉장히 그 애착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이제 치료 효과를 많이 본 거죠. 각종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이제 그동안에 제가 사용을 하면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많이 했더니 그 사람들 역시도 신기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뭔지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하더니만 너무나도 이제 통증이 이렇게 심해서 아픈 분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결국은 나중에 이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한 세트로 이렇게 증명하자면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석은 여러분들 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시중에 이렇게 그 네오디듐 그 자석이라는 이 자석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사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해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팔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의외로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팔을 많이 쓰신 분들이 주로 많이 아픈데 이게 굉장한 고질병이에요. 약을 먹어도 안 낫고 파스를 붙여도 안 낫고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이제 자석을 붙이고서부터 지금은 거의 그 완치에 가깝게 이렇게 그 상태가 좋아졌는데 그래도 말이죠. 어떤 팔을 세게 쓰고 그러면은 통증이 와요. 아주 고질병이에요, 이거. 굉장히. 너무나도, 자석 붙인 태죽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그전에 비해서 자석을 하기 전까지에 비해서는 완전히 용됐죠. 너무나도. 그런데도 굉장히 이 부분은 쉽게 이렇게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다 이것들이 결국은 혈관이 맥혀서 염증이 생겨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자석을 붙임으로 해서 이 부분을 서서히 치료해 나간다는 그런 그 의미가 굉장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팔에 이제 많이 써야 돼 일을 하면서 이걸 착용을 하고 이 시중에 많이 있어요. 이거 토시 이거. 그럼 이거 딱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안 할 때와 이렇게 착용을 할 때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했던 거고 이게 이제 그 허벅지, 종아리, 무릎 이런 부분들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들 이제 이거 아주 신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부분 있잖아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거 손가락 이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 매듭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거 굉장히. 이게 저도 이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이게 통증이 심해서 한 2년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이 자석으로 완벽하게 지금은 다른 손가락보다 더 튼튼해요. 이 손가락이요, 이렇게 폈다 이렇게 올리면 처음에는 여기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방아쇠 증상이라고 그러더만 나중에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은 개뿔, 이거 있잖아요. 자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저녁에 자잖아요. 딱 3일이면은 통증 없어져 버려요. 3일이면. 완벽히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를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자석 때문에 완벽하게 나섰는데, 이게요, 결국은 여기도 이 관절이 그렇잖아요. 관절이
혈관이 다 막혀서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신기하게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한 3일 했더니 거의 손가락이 완벽하게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제 1, 2,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전립선에 관한 이제 부분이니까 일단은 통증을 여러분들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 소변이 크게 문제 있으신 분들 이 소변 때문에 그 여행 못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거리 저도 그랬어요. 이거 하기 전에는 어디 장거리 이제 가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고속도로를 가면은 휴게소부터 몇 킬로 남았는가 휴게소 가는 데마다 소변을 봐야 되고 그러면 소변이 나오냐고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통증이 심했을 때 고속도로에서 주말에 이제 한번 크게 제가 이렇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거의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은 온갖 신경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예보적인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으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신해가지고 한번 그때서부터 이제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자연 치유법을 찾아서 온갖 별짓거리를 다 해봤는데 자석만큼 효험을 보는 것은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만 이상으로 저한테는 효험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이제 저의 국한돼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고 치료 어떤 시기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면역력인 것 같아요. 면역력.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워낙에 이제 좋다 보니까 어떤 치료 효과가 어떤 약을 먹어도 말이죠. 저는 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만큼 면역력이 좋다고 자부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생각할 때 면역력 체계가 무너지면은 인간 자체가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자연 치유력이 우리가 상상한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약에 의존하면서 살지요. 약은 먹은 만큼 나중에 고통으로 되돌아온다는 건 나이가 먹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모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자연 치유력이 인간에게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탁월하다는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이제 얘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네요. 자, 2부에서는 이제 통증을 잡음으로 인해서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다음 2편에서 이제 다룰 건데,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신 분들 있잖아요. 좋아요, 구독. 네, 이게 그렇게 눌러서 종까지 이렇게 딱 활성화되어 그러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빠뜨리지 않고 빨리 받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자석 치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성을 띠면서 서로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달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자신하건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전립선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그건 한 20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 살다가 한 몇 개월 만에 거의 완치에 가까운 이런 치유를 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사실 찍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이지만 이제 여러분들 조금 많이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예,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